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3개월마다 바람이 바뀌는 변곡점이 존재합니다.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유는 있어요. 2월, 5월, 8월, 11월 미국 주식들은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실적 발표를 합니다. 3개월마다 이번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넘었는지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 질문 이를 토대로 하는 가이던스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다음번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AI 업계가 안 좋을 것 같다, 투자를 줄이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 3개월 동안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쭉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 CEO의 발언도 잘 봐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랑 이 알파벳, 구글이죠. 이 두 회사가 향방을 가를 수 있는 기업인데요. 이번 주 잘 넘겼다 하더라도 다음 주도 있고, 특히 빅테크들의 발언은 잘 봐야 돼요. 내일 아침 되면 테슬라랑 구글의 CEO들의 발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잘 들어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실적 보고서가 나와요. 프리젠테이션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어떤 사업부가 예상보다 잘 되고 있구나, 어떤 사업부는 지금 고전하고 있구나, 왜 고전하고 있지, 이 문제가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에는 개선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를 이어갈지 팔아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아니면 회의록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 뉴스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 컨퍼런스 콜 회의에서 애널리스트나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은 CEO가 답할 때도 있고 재무이사가 답할 때도 있고 이렇게 답을 해주면서 1시간 정도짜리 회의록이 나와요. 굉장히 예리한 힌트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 당신네 지금 액침 냉각 하는 거 맞습니까?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 보고에서 나오지 않는 그 뭔가 좀 CEO가 이거 대답해도 되나? 할 정도의 예리한 것들이 나오는데 가끔 거기서 힌트를 줄 때가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어떤 다른 회사 CEO가 그 대답을 했더니 엉뚱하게 엔비디아 주가가 막 올라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회의록도 잘 볼 필요가 있다. 영어를 못한다 싶으면은 회의록을 받아서 구글로 PDF를 번역하면 됩니다. 그러면 번역본으로 볼 수 있으니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주요 기업들 회의록들은 제가 번역해가지고 이 밑에 있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다 올려놓거든요. 한 달 무료 쿠폰 드릴게요. 신규 회원들 가능하니까 그거 보시면서 한번 체크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AI로 3년째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겠죠. 지금 시장의 기대치보다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희망이 무엇이냐, 과연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분기 연속 고속성장이면 정말 잘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무언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실적과 앞으로 전망이 발표되는 내일 아침 빅테크에서 이제 구글과 테슬라의 발표가 있는데 둘 다 AI 투자를 정말 엄청 많이 하는 기업들이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멘트 하나하나가 AI 업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우선 테슬라 실적만 보면은 1분기에 매출이 급락했습니다. 근데 주가 같은 경우는 다르죠. 기대감으로 $300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정치에서 손 떼고 나오고 로보택시 기대감도 반영이 되었었고, 무엇보다 증시가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테슬라에도 수급이 같이 쏠립니다. 빅테크 ETF 같은 거로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빅테크를 살라 하더라도 테슬라를 사기 위해서 돈이 같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비중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이 빅테크에 대한 매도가 나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테슬라도 끼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매도가 나옵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이 S&P 500 시총의 40%를 차지해요. S&P 500 ETF로 들어오는 게 결국은 절반 정도는 빅테크로 돈이 들어간다. 근데 지금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하는 타이밍에서 사람들에 대한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호재들이 나오면 돈이 더 들어오는 거고, 여기서 공포감을 주기 시작하면은 돈들이 빠져나간다.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도 보면 테슬라가 1분기 때 급감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분기부터는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서서히 계속 올라갈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LSEG 데이터를 봤더니 이게 그 블룸버그 터미널 경쟁사거든요. 전문가들이 보는 의견으로 보니까 내년 3분기부터는 24년의 이익을 다시 돌파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뒤에는 이제 실적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뚫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6개월 전에 먼저 오를 것이냐, 3개월 전에 먼저 오를 것이냐, 지금 1년 전이니까 1년 전부터 벌써 올라갈 것이냐, 이것들을 좀 봐야 되겠죠. 테슬라 전기차 사업만 보자면 아직도 위기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여러가지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좀 봤는데 중국에서 판매 순위가 하락했어요. 6월 기준으로 점유율이 5.5%로 3위입니다. 1위가 비아디였었죠. 과거엔 테슬라가 2위였었잖아요. 지리자동차가 10%로 올라왔어요. 중국 내에서도 저가 공세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테슬라가 도저히 저가격은 못 맞추겠다 이렇게 되면서 원가 수준으로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간신히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내려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점유율이 뺏겨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 미국에서 돈을 잘 벌어와야 되는데 미국에서 또 이제 세액공제금, 보조금이 폐지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구입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금리도 아직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할부 금리도 비싸죠. 그러니까 수익을 내줘야 되는 미국 시장에서 부담이 올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모델 Y 주피터가 출시됐는데
이 롱레인지 가격이 좀 올랐어요. 그래서 테슬라의 기존 이 판매 단가가 평균적으로 끌어올라왔습니다. 2분기 때. 그래서 매출이 어느 정도 좀 상승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이익도 올라가겠죠. 마진율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2분기에 인도량을 봤더니 생각보다 그 주피터 인도량이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가동되지 않겠나. 2분기 실적은 좀 실망할 수 있지만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발언할 때 3분기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얘기를 해주게 되면은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생산량, 인도량 이게 사상 최고치를 돌파해야지만 매출 이익도 사상 최고치를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른 방법들은 새로운 수익 모델이라던가 자동차 모델이 나와야지 구매로 이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지금 실질적으로 공백이 좀 있는 상태죠. 이번 여름까지는 조금 고생하지 않겠나. 현재 테슬라 가치 같은 경우는 EV 에비타로 보면은 80배예요. 80배면은 저렴합니까? 비쌉니까? 8배 정도 돼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PER이 174배. 몇 배가 정상입니까? 5배에서 28배 정도가 나스닥 일반적으로 나오거든요. 나스닥 평균 대비 7배 정도 오버돼 있다 하는데 PER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 강의 영상 끝말미에 링크로 걸어놨는데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어차피 주가는 1년이나 2년 뒤에 미래를 보고 그 미래를 선반영해서 달려가는데 당장의 PER이 중요한 게 아니죠. 2년 뒤쯤에는 몇 배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참고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의 실적 추세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그 실적이 이어진다라고 보면은 PER이 30배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2년 뒤에. 그렇게 되면은 비싸게 샀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미래 시점을 얼마 정도를 가늠하냐에 따라서 값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비싸다, 뭐 싸다 평가할 때 애매할 수도 있다. PEG라는 게 있습니다. 순이익 상승률을 나눠준 건데 PER 해가지고 이게 8.5배입니다. 그러면은 피터 린치가 말했던 한 배의 기준에서 8배 이상 비싼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애널리스트 평가가 좀 박해요. 현금 흐름 적정 가치로만 보면은 뭐 109달러다 뭐다 이렇게 말하는데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무슨 소리냐. 테슬라 로보택시도 나와야 되고 옵티머스 로봇도 나와야 되고 그런 것들 나왔을 때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반영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주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가 200달러 아래였었는데 지금 400달러까지 갔었다가 330달러로 좀 내려온 상황이다. 자율주행이나 로봇같이 새로운 사업 모델이 언제 대량 생산이 시작되느냐 그게 매출과 수익을 언제쯤 잡히느냐 시간에 대한 확정이 나와야지만 주가가 조금 더 기대감을 많이 가져가고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고 어닝 예상치도 전문가들 의견 따라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월가의 전문가들 중에서도 실력 있는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봤더니 어닝 미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그 LSEG라고 블룸버그 터미널 경쟁사 과거 로이터 통신의 리퍼너티브 이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월가의 추정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봤을 때 매출 실적을 마이너스 3% 수준의 어닝 미스로 보고 있어요. 기대치보다 매출이 3% 정도 하락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지금 자동차 판매가 저기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꽤 안 좋게 나와 있죠. 작년보다 마이너스 16% 매출이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EPS도 예상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월가 전문가 추정치는 격차를 더 벌리면서 하락하죠. 이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상치를 보면은 인베스팅 기준으로 0.4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월가 전문가들 추정치로 계산해 보면은 0.37 정도로 보고 있어요. 예상치보다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은 10% 정도 어닝 쇼크가 더 날 거로 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구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글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AI 선두 기업으로 검색 사업에서는 마이너스 0.24 어닝 미스를 예상하고 있고 전체 매출은 0.29%의 어닝 상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합권으로 실적 발표 때 CEO가 AI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구글 주가도 바뀔 것 같은데 AI 관련주들 뭐 엔비디아 주가까지도 영향을 주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좋아요. 예상치도 올라갔는데 추정치도 올라갔어요. 최근 주가도 같이 올라갔어요. 지금 분위기가 좋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 추정치 전문가가 누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대체 쟤네들은 누군데 왜 저게 더 업이 나오고 다운이 나오냐. 단순히 그 월가 전문가 추정치를 그냥 다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애널리스트 과거 적중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별이 5개까지 점수가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별 4개 이상 애널리스트들만 따로 분류해서 새로운 평균값을 추정해낸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도를 조금 더 올릴 수 있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죠. 인베스팅 값보다는 조금 더 상회할 것 같아. 인베스팅 값보다 조금 더 하회할 것 같아. 이렇게 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봐도 다음날 되면은
정말 뒤집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는 너무 장담할 필요가 없다. 어닝 쇼크를 예상했어요.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럼 주가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오히려 오릅니다. 쇼크가 정말 많이 났구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일만 남았겠구나 이러면서 오히려 주가가 오르기도 합니다. 주식하다 보면은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그냥 그러려니 생각해야 돼요. 예전에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유튜브 초창기 때 해외여행도 많이 찍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여행 다니면서 현지에 있는 분들한테 배웠던 공통된 단어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 그냥 긍정적으로 살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실적이 나빠도 오를 수 있고 좋아도 오를 수 있으니까 그냥 긍정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기업, 확실하다 생각하는 기업 잘 들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게 제일 주식 투자에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잠 잘 주무시고요. 내일 실적 발표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